전문 분야 시즌즈. 양육 태도가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육 발달 전문가와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아이들에게 선물이 주는 발달 효과에 대해서 광주 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할 성탄절 저녁에 시간을 뺏은 것 같아 죄송하긴 하지만 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컵케이크도 같이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좀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애들 제일 좋아하죠. 뭔가 부모님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를. 맞습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가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직접 이런 컵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윗집 아랫집이라든지 옆집 나눠주는 어떤 나눔의 기쁨도 같이 해줬을 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눔. 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데 이 선물이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선물이 단순하게 이제 기쁨을 넘어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발달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을 같이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발달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 정서 발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가지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 어떻게 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예쁘게 포장하는 걸 좀 좋아하고요. 아, 네. 그리고 꼭 편지를 좀 쓰고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물론 선물도 기쁘겠지만 엄마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읽을 때만 읽고요.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 하던데요. 그래도 쓰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이제 조금씩 쌓여 있는 거죠. 정말로 언젠가 아이들이 더 컸었을 때 정말 힘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아이들한테 회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잊어먹다 하더라도 쌓아주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챙겨서 꼭 놔두거든요. 나중에 크면 보여주려고. 네, 그것도 좋네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를 이제 받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을 받았었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나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의 기쁨은 정말 선물 이상의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아이가 지금 저는 땡땡 장난감을 사주세요 해서 그 장난감을 사준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 아이의 생활을 관찰을 해서 알고 있다가 그거를 선물해 주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은 주변의 부모님들이 그냥 장난감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고르고 싶은 골라봐 해가지고 사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네. 물론 평상시 때 사주는 건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생일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있었지, 뭘 관심사가 있었지를 잘 보면서 아이한테 그 의미를 한마디로 엄마가 널 보니까 요즘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였어. 그래서 엄마가 이걸 준비했어 했을 때 엄마가 평상시 때 나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서적인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사회성 발달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도 꼭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같이 요리를 합니다. 요리해가지고 컵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윗집, 옆집, 아랫집 이렇게 나눠주었을 때 아이가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나눔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수님을 어제 뵀어야 됐어요. 지금까지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년에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 발달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창의력,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 때 아이를 잘 보고 있다가 아이가 지금 조금 이렇게 공간 지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한 거 같네? 하면 내가 네. 좀 퍼즐 같은 종류라든지 네. 블럭 같은 걸 좀 선물해 줄 수 있겠고요. 혹은 아이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은 요즘에 따뜻함을 못 느끼는 것 같네? 하면 내가 인형을 선물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아이의 어떤 부족한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채워주기 위해서도 선물을 좀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선물에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발달시킬 수 있는 건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유의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어떤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네. 선물 포장했지만은 이미 너의 오늘 선물은 전집이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엄마가 할부를 잘 끊어서 너에게 선물했단다. 그래서 주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네. 아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탕이 좀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럼 선물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선물이 사실 아닌 느낌인 거죠, 사실은. 네. 아이도 결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할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엄마가 주는 선물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나에게 짐을 주는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목적성 때문에 선물하는 건 좀 좋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은 꼭 선물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선물 고를 때 어떤 걸 좀 조심해가지고 고를까요? 사실은 네. 선물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맞아요. 근데 선물 살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선물일까를 고민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발달이라든지 흥미에 맞게 선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3살짜리 친구한테 너무 복잡한 어떤 이런 로봇 장난감을 주면 아이는 봤을 땐 좋아하겠지만은 네. 조립을 못하니까 네. 금방 이제 힘들어할 것이고요. 반대로 10살 아이한테 너무나 간단한 장난감을 선물해주면 아이는 흥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의 적당한 발달 사항을 잘 보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 준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칭해 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창의력을 이제 키우고 싶어가지고 미술 키트를 이제 선물해 준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요? 오, 그쵸. 근데 아이는 전혀 여기에 좀 관심이 없었던 친구인 거죠. 미술에. 네, 미술에. 그리고 이제 사실 줬던 그런 미술 키트가 아이는 지금 이제 미술을 처음 접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쪽 같으면 이렇게 수치화 그리기 이런 것들 키트를 줘버리니까. 풀세트. 네, 그렇죠. 아이 수준보다 너무 높게 줘버리니까 네. 오히려 더 아이한테 어려운 어떤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현재 발달 수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 선물의 의미를 잘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미. 네,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단순하게 물건을 건네는 것보다 아까 너무나 잘하셨는데 편지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써가지고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준비했어. 이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은 아이는 이 선물의 의미를 더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물을 할 때 보면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많은 거 말고 네. 두고두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컵케이크 만드는 것처럼 같이 네네.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선물들도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선물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티켓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는 거. 시간도 보낼 수 네, 있고. 연극 공연 이제 관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물론 이제 아이가 어떤 물건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부모의 어떤 추억을 아이한테 선물해 주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이제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제 밤에 다 한번 다녀가셨죠? 산타로 내가 선물을 잘했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실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실 때 할 때 실수하거나 또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했다라는 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선물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 받을 것 같은데?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좀 울었네. 산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치 아이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어떤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조건이 있어야 되구나.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뭔가를 해야지 아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이도 이제 부모에게 조건을 걸죠.
나 이거 하면은 이거 줄 거야? 네, 제가 요즘에 좀 종종 듣고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주는 어떤 이제 선물은 이제 외적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아이한테 물건을 주는 거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겠지만은 보상이라는 것은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적 보상 약속 있으면 주는 거예요. 네. 주지만은 거기 있는 내적 보상. 너 그래도 이걸 다 끝까지 했다니 엄마 너무 기특하다. 과정 칭찬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에만 계속 이제 아이한테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도 똑같이 조건을 분명히 걸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적인 아이를 이제 동기를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가끔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거 이런 걸 선물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조금 주말 부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멀리 이제 타지에서 일을 하는 이제 아빠들, 그래서 오다 보면은 아이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이제 사실 선물이 가장 좋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나 잘 말씀하셨어요.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랑 이제 와서 이제 놀아주는 것보다 선물 줘가지고 선물 가지고 놀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니까. 그래서 평생 때 뭘 가지고 싶는지 이런 걸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물론 좋죠. 방법도 좋은데 너무나 아이한테 그렇게 선물로만 아이한테 과하게 해준다면은 아이가 이제 선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아이한테 다 모든 걸 선물, 모든 걸 먼저 줄 수 있는 어떤 보상으로만 아이한테 다가가는 이제 부모님께 제가 이런 코칭을 해드렸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혹은 이제 생일 때 세 가지의 선물 규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정말 꼭 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나눠가지고 아이한테 줘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싹 다 이제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는 재미 이제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칭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칭찬 효과가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 할 때 왜 그만큼 안 해주지 이렇게 해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선물도 마찬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자주 하는 선물은 선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의미 담고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선물 이런 것들 하면 좋겠고 너무 정리가 잘 됩니다. 아니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 치르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넌 이번에 몇 점 맞았니? 누구누구는 100점 맞았다더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나오거든요. 툭툭.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점 이상 되면 내가 선물을 줄 것인데. 조건 걸고. 조건까지 가칭을 비교까지 하는 거죠. 절대 안 되겠군요. 사실 이제 비교라는 것은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했음 바람 때문에 쟤도 저 정도 하잖아. 너도 한번 해봐. 야, 동생도 하잖아.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푸시를 주는데 사실 그게 엄밀히 바꿔보면 엄마 입으로 아빠 입으로 너 지금 친구보다 못하고 있어. 너 지금 동생보다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남들과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를 하되 내적 비교를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보통 심리검사 중에 그림 심리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순서가 집, 나무, 사람 순서대로 그려요. 그럼 아이들이 집과 나무는 잘 그립니다. 근데 사람 그려보면은 저 사람은 좀 어려운데요. 좀 사람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 다른 친구도 하니까 너도 한번 그려봐. 이게 아니라 너 집과 나무도 그렸으니까 사람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너 달리기도 잘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즉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아이한테 조금 더 이제 푸시가 돼야 되지 타인과 비교하는 건 좀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 스스로와 비교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했으니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네네네. 좋은 걸 또 배웠습니다. 근데 저 선물할 때마다 고민은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었고 어떤 방법으로 줄까 어떻게 감동을 전달할까라고 생각해봤었는데 추천해 주실
선물이 있다면 네네. 네, 뭘까요? 내년에는 적용해 보려고요. 아, 네. 사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드게임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보드게임은 단순하게 이제 즐거운 놀이를 넘어서 가지고 가족과의 교감을 깊게 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같이 게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좋은 어떤 선물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아이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에는 모두가 함께 웃고 그리고 네. 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비물질적인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드게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협력, 그리고 경쟁, 그리고 이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시나 다양한 발달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성 발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저희가 인생에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생까지? 네. 왜냐면은, 자, 보면은, 네. 자, 이제 보드게임 하게 되면은 내가 경쟁하는 상황도 있겠고요. 내가 이기는 상황도 있고, 지는 상황도 있어요. 또 내가 처음에 받았던 패 자체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불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 삶이 그대로 사실은 적용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제 놀이치료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보드게임 할 때 계속 자기가 질려만 하는 아이가 포기해버린다거나, 아이가 이제 무조건 1등만 하려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그게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네. 지는 상황이면 아이가 도전도 안 해버린다거나,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질려하면 아이가 반칙을 그냥 쉽게 해버린다거나, 그렇듯 보드게임 자체를 함으로써 아이가 순서를 지키고 규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지 발달도 됩니다. 사실 보드게임들이 간단한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키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정서 발달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졌을 때 나의 감정 처리하는 방법들, 내가 이겼을 때 감정 처리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자꾸 해요. 왜 이렇게 줘도 괜찮아. 왜 이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한 경우인데 사실은 제가 권하는 것은 이제 3대1 법칙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처음에 아이랑 보드게임 하게 되면 3번은 부모가 지되 한 번은 무조건 이기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때 3번 질 때 부모의 모습이 중요해요. 부모가 졌을 때 아쉽다. 나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번 이겼을 때는 너도 아까 아쉬웠어. 너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지 아이가 남들을 이겼을 때도 남들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고 내가 저도 다시 도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부모의 어떤 모델링을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조금 보드게임을 좀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하는 것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걸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아이들끼리만 그냥 두면 게임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뭐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인지도 발달시키고 이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졌을 때 그 네. 부모의 반응, 그렇죠. 아쉽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부모가? 부모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죠. 게임할 때도.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분명히 딱 보더라도 사실 보드게임이 어떤 보드게임은 이제 질게 보여요. 아무리 이쪽에 네.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제 못 낼 걸 보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거죠. 그래도 난 끝까지 노력할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네.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부모들은 아이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델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할 때도 뭔가를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모 관리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른들도 사실 사회성이 발달하겠어요. 네, 맞아요. 제대로 다 못 배우고 컸을 수 있거든요. 네네. 어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보드게임 고를 때요. 네.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연령에 맞는 보드게임을 좀 권장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보드게임들 요즘에 어떤 마트라든지 가면 다 한 코너에 다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데
다 보드게임에는 연령이 다 적혀 있어요. 몇 살이 적당한지, 네. 몇 살 이상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시면은 조금 고르기가 쉽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팁을 좀 드리면은 한 4에서 6세까지는 조금 간단한 규칙과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어떤 도블 주니어라든지 뭐 헝그리 히포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7세부터 이제 10살까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칙이 좀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네. 보드게임은 괜찮고, 그리고 11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력형이라든지 전략적인 게임들이 좀 권장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보드게임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을 잘 찾아보시면 있다라. 한마디로 보드게임은 경쟁형이 있고 예. 협력형이 있기 때문에 네. 협력형 보드게임을 좀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권하지 않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예. 사실 브루마블을 가장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왜냐? 네.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 한 판 자체가 1시간을 보통 넘기거나 이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보드게임을 끝을 처음에 이제 경험하는 친구들은 끝을 조금 이렇게 해보고 다음 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브루마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전략을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브루마블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20분이나 한 15분에 끝나는 단판적인 어떤 보드게임을 좀 더 권장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고 네. 그때 내 전략이 이건 좀 통하지 않았어. 이렇게 새로운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네네. 이런 보드게임. 네. 예. 그 실제 보드게임 그 표지에도 시간까지도 적어져 있습니다. 이 보드게임 몇 분짜리 보드게임이다라고 네.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처음에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거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겠죠?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일단 이제 전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전에 안 썼던 어떤 실제 때 있었던 상담할 때 이야기였는데, 아이가 전에 안 썼던 어떤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전략을 썼다고 이렇게 아이가 말하면서 더불어서 근데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를 나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드게임을 시작했다가 아예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떻게 아이가 지내고 있는지를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네요. 보통은 휴대전화만 각자 보고 있는 요즘 세상인데. 네네. 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이 아이에게 주는 발달 효과에 대해서 원민우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데 많은 영감을 이제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무엇보다 가족하고 따뜻한 시간 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네.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아이들이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